휴가 퇴근 끝나고 떠나는 저품격 그냥 잡담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뭐냐? 자, 최악의 상황 월드컵인데 시작하기 앞서서 자, 메모장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ENTJ입니다. 이 J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더 정리를 하자면 저는 그 MBTI를 잘 몰라요. 좀 이런 말하면 웃기지만 오늘을 위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ENTJ다 뭐 이런 건 알았는데 막 하도 많이 여기저기서 해보라고 하고 심지어 회사에서도 하래요. 이거 그 직원들 동료들이랑 잘 맞는 거 뭐 매칭한다고 회사에서도 몇 번이나 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부분 ENTJ가 나왔어요. 제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자기 전에 한 10분, 20분은 그냥 내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기 전에 샀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고 나서 그만큼 저는 상상력이 풍부한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 MBTI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말아주는 최악의 상황 월드컵. 자, 첫 번째 매치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대 자신이 구매한 주식은 반토막이 난다.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사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는 저는 잘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룰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리 떨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잘 지켰는데 그런 거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관계라던가 그런 가스라이팅은 저는 좀 에고가 센 사람이라서 잘 안 당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구매한 주식은 반토막이 난다. 근데 이게 이제 주제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내가 구매하는 주식이 반토막 난다고 하면은 그냥 안 사면 되잖아. 물론 되게 안 좋은 건데 최악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도 사실 최악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가스라이팅을 했어. 그래서 내가 당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이제 어쨌든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악의적으로 가스라이팅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반토막 나는 거는 한 두세 번 해서 주식이 반토막 나면은 주식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주식할 때 처음부터 막 고액을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구매한 주식이 무조건 반토막이 난다 이러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을 잊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오히려 좋은 건 아닌데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나은 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그리고 탈출을 할 수 없는 흉가에 평생을 살기. 근데 이 흉가에는 악귀들만 나와. 이거는 벨붕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을 할 때마다 분위기 쌓여지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 유독.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런 말할 때마다 갑분싸 되는 사람이 유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싸늘해지는 거는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냥 애초에 진지한 컨셉으로 진중하게 밀고 갈 것 같아요. 탈출을 할 수 없는 흉가에서 평생 살기. 근데 악귀들만 나옴. 근데 이거 악귀들만 안 나와도 이거는 최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거예요. 그 백룸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백룸? 이 백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정 그 어떤 공간에 빠지면은 이 백룸을 탈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정확하게 정의는 기억 안 나서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왜 여기? 미지의 이 세계에 갇힌다는 괴담이다. 그리고 이 백룸에 갇히면은 탈출을 못해요. 그리고 그 백룸 안에는 괴물들이 살고 있어요. SCP 괴물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무대라고 치면은 백룸은 백스테이지쯤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탈출할 수 없는 흉가. 근데 이제 악귀들만 나온다?
그러면 최악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 살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말할 때마다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이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예, 그래서 흉가 가겠습니다. 아, 자, 눈썹이 사라진 유대 이거는 눈썹이 사라진다. 눈썹 문신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최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만날 때마다 주는 거면 오른쪽 해야죠. 그죠? 유대인 한 명한테만 주는 거면은 이게 맞는데 눈썹이 사라진다가 더 짜증나는데 유대인 만날 때마다 줘야 된다? 그러면 아마 못 살지 않을까요? 이 만날 때마다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데 그냥 외국인이 지나갔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국가의 품격을 낮출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또 국뽕충이기 때문에 이 한국이 욕보이는 걸 참을 수 없어요. 고로 오른쪽이 더 최악이다. 망망대해에 표류되기 대 전세 사기를 당한다.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물론 엄청 힘들어 하시고 뭐 시간도 많이 할애하시고 되게 멘탈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게 흔들리는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망망대해에 표류되기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분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살 수 있잖아. 그리고 뭐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잖아. 근데 망망대는 그리고 이게 죽는 거잖아, 사실상. 갈증 어떻게 해결할 건데, 갈증. 그죠? 갈증 나면 바닷물 먹으면 일찍 죽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완전 비교가 안 돼요. 망망대에 표류되는 거? 이거 제가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책 아세요? 거기서 이 바다에 빠졌을 때 그거 대처하는 방법을 봤는데 그 새우 자세로 이렇게 물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 한 5시간, 6시간 이상 하면은 체력 고갈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심해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막 갑자기 와가지고 상어가 공격할 것 같고 이런 공포들이 너무 많아, 요소들이. 게다가 비가 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쪽 고르겠습니다. 피를 흘리는 식인 피라냐, 우리 애들. 아니, 방금 심해 공포증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나오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800여 앞에서 3시간 동안 있기. 이거는 뭐 사실 그러니까 유쾌한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이거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면은 울렁증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 신방과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이 한 2, 30명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 뉴스를 읽는다던가 아니면 나의 장점을 얘기한다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30명 앞에서도 어버버 돼가지고 거의 최하점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너무 바보 같다고. 근데 800명 앞에서 3시간 동안 있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어버버 되겠지.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지나고 나면은 재밌는 에피소드일 것 같아요. 800명 앞에서 쓰는 게 얼마나 그 인생 살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일이.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전 지금 솔직히 소신 발언하자면 준비 안 하고 800명 앞에서 3시간 동안 있고 싶어요. 지금 진짜로. 왼쪽 피를 흘리는 상태로 식인 피라냐 우리에 들어간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피라냐가 없어요, 님들. 그죠? 피라냐가 없어. 그냥 피를 흘리는 상태로 뭐 우리에 들어간다. 그거 어차피 죽는 거잖아. 그거 뭐안 내보내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죽어야 돼. 근데 이렇게 몸이 뜯기면서 죽는 게 더 최악이잖아. 그죠? 오른쪽은 오히려 좋다. 저 만약에 제가 성공해서 유튜브나 뭐 치지직으로 성공해서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 이거 꼭 지켜주십시오. 이거 누가 시켜주세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800명 앞에서 3시간 동안 있고 싶습니다. 네. 자, 모든 사람이 배신한 데는 6월 6일. 자, 이거는 그냥 말하지도 않을게요. 모든 사람이 배신한다? 예전에 영등포역에선가 8.15 때 우길기가 아니라 제 친구가 그 일본 유니폼을 입고 축구를 같이 갔거든요,
전 그때 제 친구를 진짜 진심으로 많이 욕했어요. 제가 광복절 때, 8.15 때. 진짜, 진짜 이거 보고 있니? 이 방송? 너는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손 들어서 머리 한 대 세게 내려쳐라.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욕했거든요. 그때 가서 뭐 이미 그 매치가 직전이라 돌아가지도 못하고 너무 민망한 거야. 둘이서 용명을 뛰는데 그 팀에서. 그 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근데 그것도 너무 싫어서 제가 진짜 엄청 친한 친구인데도 뭐라 했는데 6월 6일 날 6일기를 개항하라고? 저는 이거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신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는데 이게 현 상황으로 대입하면은 이거는 사실 사회적 사회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내 아이도 날 배신하고 와이프도 배신한다는 건데 이게 좀 더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우길기 걸고 죄송합니다. 저 사실 살인범이 뒤에서 총구 겨누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국민 사과하면 되는데 왼쪽은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왼쪽으로 갈게요. 평생 고문을 이거 이거 그냥 죽는 것보다 안 좋은데, 그죠? 평생 고문을 받는다 이거는. 그리고 우라늄을 20분 동안 만진다. 자, 우라늄 한번 쳐보죠. 나무 위키에. 그 우라늄은 이제 원자폭탄 제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서 예, 우라늄에 노출되면 사실상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예. 이 왼쪽은 평생 고문을 받는다는데, 둘 다 고통스러운 거 맞는데 이 고문 전문가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그 죽기 직전까지만 괴롭힙니다. 근데 우라늄 20분 동안 만지면 그냥 죽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사례까지 가면 사실 죽는 게 더 나아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게 왼쪽은 죽지도 못해요. 오른쪽은 죽을 수는 있는데. 고로 벨붕이다. 왼쪽. 마약에 중독된다 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에게 빗소를 먹여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마약에 중독되고 말래요. 이거는 만약에 저처럼 자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자식이 있는 사람은 이 오른쪽이 말이 안 돼. 솔직히 생각만 해도 좀 기분이 꺼림직해요. 근데 사실 빗소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 포이즌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독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에게 비소를 먹여준다. 제 와이프나 자식한테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고문 당하고 말지.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다는 이거에 비해서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예. 평생을 성노예로 산다 대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산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이거는 얼굴이 안 까져 있으니까 얘기하자면은 뭐 본인이 성노예가 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제가. 뭐 하루 이틀 그 정도는 뭐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장기화 된다? 평생 이렇게 산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못 살죠. 근데 평생 식물 인간으로 산다? 이거는 살지도 죽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의가 없는 거죠. 식물 인간은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잖아요. 내가 만약 식물 인간이 지금 된다면 와이프나 자식은 누가 키우면 난 누가 돌볼 거야. 그죠? 근데 성노예로 살면 나만 그냥 고생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식물 인간으로 산다가 좀 더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술을 마시면 무조건 취한다. 누명을 쓴다. 술은 사실 주변에도 안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은 안 마시면 되긴 해요. 근데 진짜 제가 애주가예요. 여기서 하나의 앞에 괄호를 치자면 저는 애주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누명을 쓴다. 말이 안 돼. 억울해서 못 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 예시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는 밤 골목에서 묻지마 폭행을 누가 한 거야. 근데 CCTV에 내가 찍혔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찍혔어. 실제로 폭행한 사람은 그 CCTV에 안 찍힌 거야. 그래서 내가 누명을 썼어요. 그러면 저는 그 머리가 다 새하얗게 될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근데 술은 솔직히 제가 진짜 애주가인데 노날콜 먹으면 되지 않나? 노날콜도 취한다고 쳐. 노날콜도 못 먹는 가정이어도 왼쪽은 그냥 콜라 먹지. 이제는 좀 다른 재미를 찾아보지 이럴 수 있는데 오른쪽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감옥에 가가지고 오늘 부식 메뉴 뭐냐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체할 행복을 찾는 자유도가 너무 오른쪽이 낮으니까 당연히 오른쪽 가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몇 개 빼곤 좀 쉬웠어요. 왼쪽 학대를 당한다. 우주 비하를 낸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당연히 오른쪽 고를 것 같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학대를 당하는 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이거 안 당해봐서 모를 거예요. 저도 안 당해봤고요. 근데 특히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면요, 어디 탈출할 곳도 없어요. 정말. 그리고 어린데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어렵고 멘탈적으로 성숙도 안 돼 있는데 학대를 당하면 내가 되게 삐뚤어지게 성장할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주미아가 된다 있잖아요. 이건 사실 우주미아가 돼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으면 이제 사실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걸요? 학대를 당하는 분들은. 저는 그 아픔을 가늠하지 못하지만 솔직히 오른쪽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죽음은 편한 것이다. 맞아요. 학대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나중에 복수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학대를 당하면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버텨서 복수한다는 일념으로 어떤 복수심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데 이 뇌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사회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 당하는 당사자는 그렇게 못 큰다니까요. 평생 자존감 낮고 막 되게 음침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이 긴 기간을 고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주미아가 된다? 그거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사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끝이 있는 거잖아. 근데 학대를 당한다는 건 진짜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건 정말, 저 안 당했지만 이게 더 숨막힐 것 같아. 오른쪽은 솔직히 숨막히는 게 끝이 나는데 왼쪽은 이 탈출구 없는 느낌? 오른쪽은 이 우주복을 연다는 탈출구가 있잖아, 사실. 성인 되면 끝이 난다고 하시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아가 있는 4-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그렇게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멘탈이 올바르게 성장한다고 해도 그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해서 왼쪽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상어를 만나기. 그리고 간첩으로 온 걸 들키게. 이거는 좀, 이거 만든 사람이 좀 할 거 없어서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간첩으로 온 것을 들키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제가 지금 극 N으로서 상상을 해보자면, 일단은 북한으로 표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고문실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저라면 다 부을 것 같아요. 나 이래서 왔고 살려만 주시라요. 제가 복속하겠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북한 사람인데 한국으로 간첩을 왔어.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들키게 되는 게. 그죠?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제가 중국으로 간첩을 갔어요. 가서 고문을 당하기 직전이야. 너 이거 안 부르면 너 지금부터 고문 시작합니다. 다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我是中国人 하지. 그죠? 근데 망망대해에서 상어를 만나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죽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어를 파괴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아요. 그 주먹으로 코 부분을 때린다던가. 그리고 심지어 상어는 그 인간을 잘 공격을 안 한대요. 그래서 뭐 무조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망망대해에서니까 이제 이 상어가 날 안 공격하더라도 결국에는 살아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상어 만나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암살을 당한다. 자신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이 되게 고층이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은 사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해요. 제 친구가 엘리베이터 다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고장나면은 사실 죽는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엘베는 그 장치 때문에 추락해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장치가 고장났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거 제가 N으로서 상상해 보건데 추락하는 그 순간에 이 바닥을 뻥 쳐가지고 이렇게 점프하면 안 되나? 아니면은 이거 그냥 팔만 부서질 생각으로 요 위에 어딘가 매달려 있으면은 안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왼쪽은 암살을 당한다 자체가, 아니 이거 가장 믿었던 사람 빼도 돼. 그냥 암살을 당한다 면 무조건 죽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최악이죠. 아 이거 근데 이거 좀 그런 상상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추락하면은 그 1층에 닿기 직전에 점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손잡이에 그러니까 그 뭐야 딥스하는 것처럼 매달려 있으면 팔만 부러지지 않을까요? 아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제 문과라서 그냥 상상만 합니다. 결혼할 때마다 파혼 당하기. 말벌 독침에 아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말벌 독침에 한 번만 쏘여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5방 그리고 이게 썸네일이 너무 폭력적이야. 저 이 벌이 지금 제 방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진짜. 결혼할 때마다 파혼당하 이거는 뭐 예, 사실 결혼할 때마다 파혼당한다는 건 내가 하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어떻게 수정하면은 아니 그리고 심지어 비혼으로 살아도 뭐 비혼인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최악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오른쪽 말벌 독침에 5방 쏘이기 이건 사실상 거의 그 내성 없는 사람이면은 예,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이제 그 말벌에 5번 쏘여서 살아남으면 이제 계속 쭉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왼쪽은 평생 쓸쓸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제 유부남으로서 소신 발언하자면 결혼이 뭐 그렇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결혼에 목마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결혼 안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러니까 결혼 좋은 건데 그 안 좋은 사람이랑 하는 그러니까 잘 안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오히려 더 결혼하는 것보다 안 좋을 것 같아. 잘 맞는 사람과 결혼 베스트 이게 베스트 제가 봤을 때 혼자 살기 잘 안 맞는 사람과 결혼 이거 이 정도예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한 거는 진짜 제일 좋고 근데 잘 안 맞는 사람이랑 결혼은 최악이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 해서 오른쪽이 더 최악의 상황이다. 자, 사이비를 믿는다? 그리고 총을 갖고 있는 강도를 만난다. 저 예전에 이비자를 여행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흑인 한 3, 4명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저랑 그 지금 와이프가 된 여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칭칭총 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칭칭총은 아니고 뭐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종차별 언어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비자가 진짜 밤 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코카인 어쩌고 하면서 제 귀 쪽으로 얼굴 좀 들이대면서 인종차별 단어를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 뭐 총을 들이밀거나 그러진 않았어. 근데 사실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돈 다 주면 되지. 핸드폰 주면 되지. 근데 사이비를 믿는다?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이비를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본인만 희생하는 게 아니야. 본인만 피해 입는 거 아니야. 이거 주변 사람들도 다 피해 입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느 그 매체에서 봤는데 그 진짜 사이좋은 그 남매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실종 신고를 했는데 찾지도 못해. 근데 이 가족들이 엄청 노력해서 그 누나를 찾았대요. 근데 그 누나가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어떤 이상한 남자랑 결혼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제발 돌아오라고 울고불고 해도 나 모르는 사람을 빨리 가시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단절됐대요. 사이비에 빠지면은 그만큼 주변 사람들도 피를 말리게 한다. 근데 총을 갖고 있는 강도를 만난다? 이거는 그냥 다 주면 돼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뭐 팬티도 원해요? 팬티 주세요. 살려만 주십시오. 하면은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비를 믿는 게 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 월드컵 32강 마지막 매치 이스라엘의 9박 10일 여행 가기 대 미국의 원자폭탄을 발사하기 대 혹은 러시아의 원자폭탄을 발사하기. 지금 제가 오늘 퇴근길에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들으면서 왔거든요. 뭐 들었냐면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싸우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들었어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냥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알박기해서 니네 다 나가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말하면 돼요. 그 둘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지금 좀 소강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 뭐 국제사회 이런 뉴스는 잘 안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스라엘은 위험 국가예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은 미국의 원자폭탄 발사하기, 러시아의 원자폭탄을 발사하기인데 이거는 벨붕인 게 뭐냐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랑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발사한다고 쳐도 이게 러시아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거 심지어 뭐 우리 지금 국제 정서도 안 좋은 중국이나 뭐 일본 뭐 그런 나라에 터트린다 해도 거기에 무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벌할 수 있습니까? 일개의 사람이. 이거 죄책감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못 견딥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9박 10일 여행 가기? 이거는 진짜 최악의 경우에 내가 사실 그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최악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상력이 너무 뿜뿜한 애니기 때문에 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아. 예,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사실 하늘나라 가면 그만인데 오른쪽은 이 죄책감?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그렇게 죽을 순 없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죽어서. 자, 왼쪽은 모든 사람들이 배신한다. 그리고 오른쪽은 유대인에게 나치 심볼을 선물로 준다. 예, 진짜 둘 다 최악인데요. 자, 모든 사람이 배신한다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이프랑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저를 배신한다? 그럼 저는 사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나치 심볼을 선물로 준다? 이거는 그냥 저 쓰레기로 남고 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날 지탄해도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응원해 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배신한다가 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자, 누명을 쓴다 대 망망대에 대해 표류되기. 아, 이것도 약간 밸런스가 붕괴되어 있는데 망망대에 표류되면 사실상 고독하게 죽는 거거든요. 고통받으면서 이 뜨거운 햇빛 아래 아니면 비가 내리는 곳 아래 갈증이 너무 나는데 바닷물을 먹게 되고 그리고 살아갈 희망은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 망망대에 이렇게 단신으로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실 고통스럽게 죽는 거거든요. 사실 고문받는 거와 다를 바 없거든요. 근데 누명을 쓴다? 이거 누명 쓰는 그 웹툰 있잖아요. 웹툰 누명 30년간 누명 쓰고 당신의 관역 이거 웹툰 보면은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 누명을 쓰고 이제 30년인가? 17년간 누명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가 잘 마무리돼서 나와서 그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담은 웹툰인데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복수심이라던가 뭔가 밥은 먹으면서 콩밥이라도 먹으면서 그 희망이 있잖아. 그죠? 근데 오른쪽은 이거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인생 살면서 누명 쓴 적이 되게 많아요.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성당 다녔거든요. 성당에서 그 미사라고 해요. 그 미사가 뭐냐면은 그 기독교로 치면 예배인데 그 엄청 고요한 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근데 제 옆에 아직도 기억나.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광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방구를 진짜 세게 빵 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꼈다고 아는 거야. 진짜 거기 한 2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제 기억이 맞다면. 광명시의 한 성당이었는데. 그래서 저 진짜 너무 억울해서 울고 막 그랬는데도 끝까지 제가 방구쟁이라고 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진짜 힘들었고 최악이었어요. 저는 진짜 한 근 1년 동안 그래서 성당도 원래 되게 독실한 신자였는데 한 3, 4개월 동안 안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최악인데 예, 사실 망망대에 있는 거는 더 최악이기 때문에 그걸 골랐습니다. 탈출을 할 수 없는 흉가에서 평생을 살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흉가에서 탈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악귀들만 나와 거기서. 그리고 오른쪽은 말벌 독침에 5방 쏘이기. 아이, 말벌 독침에 5방 쏘이는 거는 살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내성이 제가 만약에 강할 수도 있잖아. 그럼 5방 쏘여도 어떻게 좀 손만 좀 이렇게 덜어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왼쪽은 사실 죽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탈출할 수 없는 흉가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 백룸에 갇혀서 못 나오고 괴물들을 맨날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돼. 이거는 사실 죽는 이보다 못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악귀들만 나온대요. 혼자 살면서 이거는 견딜 수 있어요? 5방이면 국소 괴사, 독이 세다고 하지만 바로 병원 가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왼쪽은 죽는 이만 못하다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거의 우승 후보예요. 이게 악귀들만 나오는 거는 살아가지 못해. 그죠? 이게 장수 말벌도 아니고 그냥 말벌이니까 사실 살 여지가 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장수 말벌이어도 저는 흉가 골랐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원자폭탄을 발사하기 혹은 러시아의 원자폭탄을 발사하기 대 평생 식물인간으로 산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피해 입히고 고통받게 하면은 저는 이거 제 명에 못 살고 죽어서도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근데 혼자만 희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너 이거 지금 5만 명 사람 죽을래? 아니면 너 혼자 죽을래?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이 나한테 물어봤어.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 그냥 제가 죽을게요 할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면 말을 안 해. 근데 막 몇만 명의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암살을 당한다 대 평생 고문을 받는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지만 진짜 죽으면 그만이야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각종 고문 스페셜리스트들이 죽지도 못하게 계속 괴롭혀요. 예를 들어서 발톱에 못을 하나씩 박아 넣는다던가 계속 물고문을 한다던가. 죽지도 못해. 근데 죽을 것 같으면은 또 막 엄청난 의학 기술로 날 살려내. 그러니까 평생 고문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어요? 그냥 지옥불로 가는 거야, 이거는. 근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암살을 당한다? 그래, 너 진짜 나쁜 사람이지. 너 죽으면 보자. 내가 귀신 돼서 너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이러고 끝인데, 오른쪽은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먹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못 먹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오른쪽. 이건 벨붕인 것 같아요. 6번째 매치. 피를 흘리는 식인 피라냐 우리에 들어간다 대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이게 사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 아까 전에 고문 당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게, 가스라이팅은 벗어날 수도 있고 내가 에고가 세거나 멘탈이 세다면은 사실 벗어나고 안 걸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피를 흘리는 식인 상태로 식인 피라냐 우리에 들어간다. 이건 사실상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피라냐가 무조건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 잡아먹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에 들어간다가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결국엔 죽는 거야, 그냥. 우리에 뭐 언제 꺼내준다 이런 거 없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면 왼쪽 선택하지. 근데 우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왼쪽은 사실상 죽는 거예요, 그냥 피라냐 없어도. 그리고 오른쪽은 사실 저는 멘탈이 센 편이고 에고도 센 편이라서 가스라이팅을 크게 당한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다리 떨면 복 나간다 뭐 이런 가스라이팅이야.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좀 당한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1대1로 너 참 바보야, 너 못생겼어, 막 이런 가스라이팅은 당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오른쪽은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왼쪽이 더 최악이다. 가겠습니다. 자, 사이비를 믿는다 대 학대를 당한다. 이거 좀 어려운데요. 사이비를 믿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그리고 나도 피폐해질 수도 있고. 근데 나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봐봐요, 사이비를 믿는 거는 나는 신앙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맞아요, 믿는 나 자신은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오른쪽은 이게 진짜 엄청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한다고 치면은 이게 벗어날 구멍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채팅 치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학대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학대를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야. 당했으면은 지금의 그 멘탈리티가 아니라니까요. 학대를 당하는 거는 어쨌든 만약에 내가 멘탈이 세서 세게 태생적으로 강골로 태어나서 이런 거 학대 당해도 내가 성인까지 잘 버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20년에 가까운 한 15년에 가까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진 않잖아 적어도. 근데 사이비를 믿는 거는 나는 행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비를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진다고 했는데 학대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비를 믿는다가 더 그나마 좀 개인적으로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누구는 학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학대를 내가 정신적으로 태생적으로 강골이어도 어쨌든 학대를 당하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근데 사이비를 믿으면 본인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해보자면 그나마 학대를 당한다가 조금 더 최악이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에게 비소를 먹여준다. 망망대해에서 상어를 만나기. 이거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가족에게 이게 저 비소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 포이즌 독을 먹이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저는 심지어 흙도 못 먹이는데 이거는 좀 전 죽어도 혀 깨물고 죽어도 이건 못할 것 같아요. 망망대해에서 상어 만나기? 상어 이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어가 나한테 가까이 오고 타격 지점이 왔다. 그럼 바로 코를 빡 때리는 거야. 주먹이나 발로. 예. 그러면 상어 꼼짝을 못합니다. 이거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어디서 봤어요. 어쨌든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망망대해에서가 되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상어를 만나서 살아남아도 망망대해에 나 혼자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 상어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망망대해에서 지금 물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죽는 거예요. 뭐 상어를 만나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상어를 만나서 만약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한 20% 있다고 쳐요. 그래서 20% 확률로 내가 살아남았어. 근데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다. 근데 왼쪽은 이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 안 키워본 사람은 왼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물속에서 주먹질 하는 거 느리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상어가 오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걔의 속도와 내가 주먹을 내리는 정권의 속도가 더해져서 그 놈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최악의 상황 월드컵 8강. 이제 좀 강자들만 남았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배신한다 대 오른쪽 이제 죽는다. 그리고 또 그 피라냐한테 몸을 뜯기면서 죽는다. 자, 모든 사람들이 배신한다. 이게 지금 현재 제 상황으로 대입하면 이제 제 와이프 뭐 혹은 가족, 아이 이런 사람들이 모두 날 배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살 수는 있어. 또 오른쪽은 죽는 건데 이제 또 고통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는 오른쪽.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면 좀 고민해볼 법한 것 같은데 고통스럽게 뜯기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기차에 그 이 방향을 바꾸면 한쪽은 5명이 죽고 다른 한쪽은 내 자식이 죽는 거예요. 1명. 그거 뭐 있었는데 그거 뭐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궤도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었는데 무슨 맞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맞아. 마이클 샌드. 맞아요. 트롤리 딜레마. 이게 되게 인문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되게 심오한 주제인데요.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죠? 내 소중한 사람 1명을 희생하느냐, 아니면은 몇만 명, 수만 명의 사람을 희생하느냐.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 키우는 입장으로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피해먹는, 심지어 이게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원자폭탄에 이 피폭 받아서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러시아면 그래도 지금 좀 비우호적인 국가인데 미국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전 세계의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왼쪽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히틀러보다 더한 악명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은 진짜 최악의 사람, 인간으로서 최악인 건데, 사실 전 진짜 애 아빠라서 오른쪽 되게 힘든데,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소를 매긴다면 저도 그냥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냥 이거는 좀 이게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래도 왼쪽이,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근데 히틀러 같은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익명이 보장된다고 해도 죄책감 때문에 왼쪽은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고문을 받는다 대 학대. 이거는 벨붕이에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평생 고문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고문 스페셜리스트들이 나를 죽지 않을 만큼만 괴롭히는 거야. 그것도 평생, 나 늙어 죽을 때까지. 그죠? 근데 학대를 당한다? 물론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엔 벗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최악이긴 한데 우리는 더 최악을 고르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이거는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물론 학대도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왼쪽 스페셜리스트한테 최악의 고통받는 그 아픈 것만 이렇게 꾹꾹 누르는 그런 상황이랑 오른쪽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문당하는 게 훨씬 최악인 것 같아요. 물론 당하는 것도 최악이지만. 자, 망망대 해표를 되기 대 탈출을 할 수 없는 흉가에서 평생 살기. 하,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 악기들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돼요. 나는 이거를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망망대에서 좀 사색도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이제 난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내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은 막 살기 위해서 막 배가 있는 방향이나 섬이 있는 방향으로 막 열심히 발버둥 쳐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이거는 사실 죽으라는 거잖아. 근데 고통스럽게 이 멘탈적으로 악귀들한테 괴롭히면서 죽으라는 거잖아. 망망대에 표류되기는 그래도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조금 더, 그러니까 이 멘탈이 조금 당연히 뭐 거의 그 한계에 다 다르겠지만 오른쪽은 이제 완전 실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오른쪽이 더 최악이다. 자, 4강. 이제부터는 뭐가 우승해도,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악귀들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피라냐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아니, 들개로 변신해서 내 몸을 물어뜯는 거야. 그냥 환상을 보이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악귀잖아. 그냥 귀신도 아니야. 악귀는 뭐냐? 악이 가득 찬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날 괴롭히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귀신이라고. 근데 피라냐는 동물이죠. 물리적인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악귀라고 하더라도 이 멘탈적으로 공격하는 게 더 힘들 수 있는데요.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흉가에서 평생 살아야 되잖아. 그죠? 오른쪽은 죽으면 그만인데. 평생 그 악기들과 멘탈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밸런스 붕괴, 그러니까 압도적인 1티어였어요. 처음에 했을 때부터. 귀신이 만약 안 나온다고 해도 왼쪽 고를 여지가 많아요. 흉가에서 평생 사는 거. 이 평생이란 단서가 달려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상상력을 더해보자면 먹을 거는 조금씩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그 통조림 캔이 한 박스째로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럼 거기서 평생을, 그러니까 먹고 살 수는 있게는 해놓은 상황이라고 치면은 오히려 더 최악인 거죠. 죽지도 못하고 흉가에서 악몽 꾸면서 맨날 살아야 돼. 근데 거기다 악기까지 나온다? 야, 이거는 뭐 벨붕이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어찌 됐든 악기가, 여러분,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 욕먹을 각오해야 돼요. 이거부터는. 그죠? 이거는 욕먹을 각오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냐?
아니면 이 수만 명의 사람을 고생시키는 거냐. 이거 진짜 이거는 저는 이게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악귀랑 동침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악귀랑 친해질 수 있잖아요. 악귀랑 의사소통하면 되잖아. 토시오랑 친구 먹으면 되잖아. 이 두 개는 사실 이거는 어려워요. 이건 두 개 다 못 선택할 것 같아. 그래, 악귀도 자주 보면 정들어요. 예, 토시오랑 친구하면 되잖아요. 토시오 그냥 말동무 하면 되잖아. 걔가 나 괴롭히려고 말해도 이제 어느 정도 당하다 보면 이제 놀라지도 않겠지. 근데 여러분 이거 그 평생 고문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나 미칠 것 같잖아? 그럼 바로 정신과 선생님으로 빙의해가지고 에? 멘탈 케어 하다가 또 고통 준다니까? 그리고 오른쪽 이거 악기 다 10만 명 나한테 따라 붙을 텐데 이거 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게 너무 약했어. 이거 두 개가 사실 결승전인데 내가 한 몸 희생해서 평생 고통을 받느냐? 내가 평생을 고통받아서 5만 명을 살렸는데 그 살아난 5만 명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살린 걸 몰라. 그죠? 이 웹툰 그런 거 있잖아요. 웹툰 히어로몰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히어로물에서 보통 내가 희생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내 희생한 거 몰라.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제가 그래.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5만 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냐? 근데 나 홍디디 히어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자신을 희생해야지 뭐. 그냥 혀를 깨물던가 해야지 뭐. 근데 이 오른쪽에 수만 명의 악귀는 내가 견딜 수 없을 뿐더러 살아있으면은 그죠? 전쟁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제 적대국을 위해서 뭐 5만 명 죽이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 만약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제가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문 스페셜리스트한테 평생 고문을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은 이거의 연장선이라니까. 그러니까 죄책감 플러스 고문의 연장선이라니까. 그래서 결국 고르면은 오른쪽이 더 최악이다.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토시오랑 손 잡으면 돼요. 무섭게 생긴 귀신 뭐 있죠? 여러분 추천해보세요. 뭐 기담에 나오는 엄마 귀신이라던가 뭐 혹은 저 진짜 무서운 거 절대 못 보거든요. 겁쟁이라서. 그런 사람도 계속 보다 보면은 뭐 말동무는 할 수 있겠지. 거기서 뭐 살면서 천천히 늙어 죽겠지. 근데 오른쪽 이 죄책감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딥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플러스 그 뒤에 오는 수많은 고문 스페셜리스트의 무수한 악수 세례. 이거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죠? 그래서 결국 우승은 이것이다.